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았던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오후까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뿜었던 8월도 오늘로 작별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좁고 강한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밤사이 영덕과 울진에 비를 뿌렸습니다. 비구름대는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포항과 경주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경북 북부로는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겠지만 비구름대의 위치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남부 해상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이 도중에 무산된 초유의 사태는 지난 6월 일부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처리한 회의 규칙이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다른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크게 반발했는데 최근에는 법제처도 재검토 의견을 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일부 의원들 주도로 개정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입니다.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포항시장이 의회의 시정질문을 취사 선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내용이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하는 사람이 이게 정책이 사항 같으면 내가 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국장한테 넘기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물론 포항 지역 18개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임시회 시정질문 첫날 포항시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산강 오염과 지진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고 급기야 의회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결정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협치와 조정을 예민해버린 결과로 심의 위반으로 더구나 최근 법제처 역시 이 조항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증폭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회의 규칙은 의회의 운영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며 회의 규칙에서 집행기관의 답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재정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지금이라도 해당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규정 통과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또 이 시의회 고유의 권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의회와 원만하게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늦게 포항시 의회도 무리하게 개정한 조문을 다시 고칠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조례안을 만들 것인지 또 저희들이 이거를 원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의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시민을 대신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의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시정질문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섣불리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지역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천댐과 경주 안개댐에 내려졌던 관심단계 조류경보가 그제 해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천댐은 지난달 30일, 안개댐은 이달 8일 조류경보를 발령한 뒤
최근 2차례 남주류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밀리리터당 10,000개체 미만으로 감소해 관심 단계 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남조류가 준 것 같다면서도 다음 달 초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남조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 오름세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사육 마리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2, 3년 뒤 속값 파동 가능성이 제기되자 축산단체들이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속값 폭락에 항의하는 축산농가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막힙니다. 송아지 가격이 50%가량 떨어진 2012년 3차 속값 파동을 거치면서 17만 가구이던 국내 한우 농가는 9만 가구까지 떨어졌습니다. 50도 미만 자리는 일단 가면은 연내에 다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 지었는 거 소득과 첨부 사료값이 다 밀어넣고 있어요. 전농협 감소독대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속값 파동 우려가 7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 도매값이 1년 만에 10% 가까이 오르면서 입식도 꾸준히 늘어서 260여만 마리까지 내려갔던 한우 사육두 수가 연말쯤 다시 300만 마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300만 마리를 넘는 건 속값 파동이 시작된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결국 한우 농가들이 직접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수급 조절은 결국 번식 농가들이 가진 암소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번식 농가들은 당장 송아지 가격이 비싼 지금 수급 조절을 시작하는 데는 난색입니다. 암소 농가들은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줄일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비육 농가들이 암소를 사서 비육시키자, 암송아지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수급 조절이 되는 시스템이죠. 10년마다 되풀이되는 속값 파동을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지 축산 농가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수입산 쇠고기를 의식해 아직은 관망 중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역 축제 등 각종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에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 건수는 9월에서 11월 가을철이 81건으로 봄, 여름철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식품당국은 가을철은 아침, 저녁은 선선하지만 낮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다며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상북도의 예산이 바닥이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 기업은 당장 일자리를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식품 제조업으로 출발해 최근 한식 뷔페까지 사업을 확장한 4년차 사회적 기업 소백 로컬푸드 협동조합.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월급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지만 최근 지원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 채용을 하지 말라는 방침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지원받은 인건비 규모는 9명에 2,700만 원입니다. 당장 이달부터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지원금이 안 나오게 되면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을 굳이 줄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딴 데 가서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경북에서 인건비 지원이 끊기게 된 사회적 기업은 110곳, 고용 인원은 700명에 달합니다. 원인은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예산 67억 원이 모두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율 확대 등 정부 지침이 변경돼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됐다고 해명합니다.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89%였거든요. 89%였기 때문에 별 올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 부족 사태는 올 초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거는 올 1월 초부터 벌써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8월 말인데. 경상북도는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는 내년 1월 모두 소급해서 주겠다며 일단 대출을 받아 쓰도록 추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두겠다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인력을 고용하지 말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간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6억 원 중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거리 일대 먹거리 골목의 추억을 되살려 중장년층에게 추억의 장소를 제공하고 20, 30대 젊은 층에게는 먹거리 공간을 조성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린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미 선산농협조합장이 뒷돈 1억 원을 받았다 구속됐습니다. 아는 사람 땅에다 하나로마트를 짓고 세금도 떼먹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였습니다. 조합장은 구미시의원 3번에 시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구미 선산농협은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땅을 지난 2016년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정했습니다. 새 조합장 63살 A씨가 1년 뒤 취임하면서 터 선정은 없던 것이 되고 결정이 뒤바뀝니다. 돈을 2천만 넘어 들여가지고 컨설팅 했는 거는 묵살 당하고 엉뚱한 부지를 그것도 더 비싸게 주고. 새 조합장은 구미 선산읍 이 주유소 터를 새로운 사업 부지로 정하고 땅을 4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대가로 조합장은 땅 주인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땅 주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유령 법인을 만들어 매매값을 24억 원 낮춰 세무당국에 가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4억 2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농협조합장과 상무가 땅 주인이 양도세를 빼돌리도록 묵인하고 도와준 셈입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형태다. 수사 기관에서 봐도 아주 좀 재질이 나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3선 의원의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A 조합장의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토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민선 7기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시도지사들이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소멸 위험 지역에 경북 23개 시군 중 19개가 진입할 만큼 기업 유치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일부터 출산한 공무원이 최대 9개월까지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주 5일 중에 4일은 집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무실에 나와 보고하는 방식인데 대상은 생후 1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남녀 공무원입니다. 경상북도 공무원은 출산 휴가 3개월에 재택근무 9개월, 육아휴직 3년을 더해 최대 4년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9월 2일 일요일 저녁 6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9월 첫 홈경기를 치릅니다. 포항은 지난 전남전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지만 포항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른 이석현 선수를 앞세워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포항 구단은 추첨을 통해 TV 등 최신 가전제품 7종을 스틸야드를 찾은 관중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한울원전 4호기가 주 급수펌프 출구 밸브 고장으로 오늘 오전부터 발전을 정지합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 4호기 증기 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주 급수펌프 3개 중 1개 출구 밸브가 고장이나 어제 새벽 4시부터 출력을 줄이기 시작해 오늘 오전 10시쯤 발전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출구 밸브 고장에 따른 조치로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에너지 기업들이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울란 바타르시 주택 10곳에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온수 복합 시스템을 보급해 심각한 대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울란 바타르시에는 도시 외곽에서 몰려든 시민들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석탄과 폐목을 마구 떼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경주시 양남면 경주풍력발전소에서 경주풍력발전 설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경주풍력발전소는 지난 2012년 10월 1단계로 16.8메가와트 설비를 갖춘 데 이어 지난해 12월 2단계로 20.7메가와트 설비를 완공해 3만 가구의 이용이 가능한 연간 10만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발족한 동서발전은 경주에 이어 호남풍력과 백수풍력을 건설해 모두 100메가와트급의 풍력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좁고 강한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밤사이 영덕과 울진에 비를 뿌렸습니다. 비구름대는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포항과 경주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경북 북부로는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겠지만 비구름대의 위치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남부 해상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